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경남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 중 경남의 9개의 섬이 선정된 건데요.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월 경남의 섬을 관광상품으로 제대로 가꿔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 성과에 있어 민관의 성격을 가진 각각 한 분씩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도 1호 섬 각국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윤미숙 보좌관, 섬관광 유람선 사업자 오용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경남은 참 섬이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윤 보좌관께서는 올해 5월에 경남도 섬 각국의 보좌관에 임명되셨습니다. 직책이 조금 생소한데 어떻게 생겨난 직책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직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남에 있을 때도 섬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으로 있었는데요. 이제 시대가 변하는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직종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저도 이제 경남에서 본격적으로 섬 가꾸기 일을 시작할 것 같아서 거기에서 공모를 했고 그 공채에 응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내 33개 섬 중에 경남에서 9곳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휴가철 찾고 싶은 섬으로 이제 꼽혔는데 행안부 선정의 섬 지키기 보좌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거든요. 해마다 이제 가고 싶은 섬,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에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섬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 번 올라왔던 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눈에 많이 띄지 않은 그리고 또 이렇게 명소처럼 여겨지지 않은 섬들도 좀 더 많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생소하지만 그런 섬도 있었구나 라는 섬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역할이 막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대표께서도 섬 관광 유람선 사업을 하시면서 관광 프로그램도 만드셨어요. 마산 도섬 중심으로 활동하시다 현재 통영 만지도와 연대도 관광에 주력하고 계신데 이번 섬들이 그 2020년 가고 싶은 섬에 포함됐을 때 기분 좋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경남의 섬 77개 유인도 중에서 만지도와 이수도 등 9개 섬이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서 매우 기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 경상남도에서 섬 가꾸기 보좌관 제도를 신설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바람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섬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윤미숙 보좌관님이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만지도 연대도가 보좌관께서 푸른 통영 20일 국장 재직 시절부터 좀 특별한 곳이었다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처음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통영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동피랑 벽화마을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예산은 거의 국비였고요. 그래서 이제 한 5년간 끊임없이 제가 일지를 보니까 한 300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때 그 전에는 여객선도 없었지만 하루에 2시간 걸려서 가는 배가 있었고 하루 2번. 그때 방문객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전남에 있을 때도 계속 소식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고. 근데 원래 그것은 주민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은 아니었어요. 환경적 용량을 고려해서 우리가 비자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아주 적게 받자는 것이었는데 이제 유람선이 접안을 하면서 주민들도 고민이 많아서 저한테도 장거리 전화로 1시간 정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섬 주민들이 먹고 살만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는 섬을 이제 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섬 주민이기 때문에 자연 경관이 많이 망가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기 때문에 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유람선을 그러면
접안하도록 하십시다. 근데 네.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지금도 확신은 별로 없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뭐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 에코 체험 센터 이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처음에 컨셉이 뭐 지금도 선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컨셉이 아주 재미가 있거나 뛰어나거나 독특해야 된다고. 사실은 동서남에서 수많은 섬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네. 발전 개발하고 있어요. 연대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섬 중에 처음으로 이제 탄소 에너지 제로라는 이제 키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뭐 주민들께 약 이제 3kg씩의 전기가 모든 가정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 폐교였던 이제 영국 그 연대도에 있는 작은 학교도 패시브 하우스라고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만들어서 단체 여행객들의 연수원이나 이런 곳으로 아마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을 해관 역시 이제 뭐 가스나 석유,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는 패시브 하우스로 만들어서 주민 전체가 아마도 지구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던 주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섬이 유명해질수록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실 텐데 그 섬의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가 좀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참 알려지지 않은 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남도도 지난 5월 윤미숙 보좌관 임명과 동시에 섬 가꾸기 출발을 공식화했는데 도가 이렇게 그 살고 싶은 섬 만들기에 주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2018년인가요?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섬에 대한 이제 계획을 좀 뭐 실행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전라남도는 약 한 6년 전부터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섬 네. 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어서 인천광역시가 애인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지가 3년 정도. 그 다음에 충남이 윤도도 몇 개 없지만 충남에서도 가고 싶은 섬을 시작을 했어요. 네. 경상남도가 우리나라에서 섬이 두 번째로 많지만 가장 늦배, 막배를 탄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그냥 기존 관광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살고 싶은 섬이라는 것은 경상남도 섬 가꾸기의 정책명이고요. 이 정책명을 경상남도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공모를 해봤어요. 섬과 섬 타기, 그 섬과 썸씽 스페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등을 한 네이밍이고요. 왜 네. 그렇게 됐냐 그러면 네. 우리가 먼저 살고 싶어야 주민이 먼저 살고 싶어야 우리도 가고 싶은 곳이죠. 그래서 섬 주민의 복지와 생활 안정이 먼저 그 다음에 여행자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그게 굉장히 크게 함의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살고 싶은 분. 살고 싶은 분들. 살고 그러니까 싶은 섬. 섬.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한 정책이란 점에서 기존 관광 정책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오 대표께서도 경남 지역 섬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계속 동의를 해 오셨습니다. 네. 실천 중에도 계신데 이번 섬 가꾸기 정책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높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경남의 섬이 807개로요. 우리나라 두 번째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으로 본다면 연간 463만 명, 16.7%의 이용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관광 발전 정책이라든 이런 기구가 없어서 그동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남도가 섬 가꾸기 정책 보좌관을 신설을 해서 앞으로는 좀 기대가 크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섬 가꾸기를 통해서 경남이 그동안 방치했던 섬을 자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 섬 가꾸기 정책 중에서도요, 이슈가 됐던 게 뭐 앞서 제가 방금 언급을 했지만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이게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핵심을 조금 짚어주시죠. 네, 올해부터 지금 7월 지금 현재 공모 중이고요. 1년에 2개씩을 선정을 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24개의 섬이 지속 가능한 섬으로 아마 개발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섬 재생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섬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제 생활 환경을 보다 더 이쁘고 사랑스럽게 아기자기하게 가꾸고 그래서 여행자들이 관광이란 말보다 저는 여행이란 말을 즐겨 쓰는데요. 네. 관광이라고 하면 왠지 관광버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떼그리로 몰려오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연상하기 때문에 요즘은 또 가족여행
또 홀로족들의 홀로 여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주 타겟으로 겨냥을 하고 있고요. 이름이 나고 이미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섬들이 있는데 그 섬보다는 오히려 묻혀있는 보석 같은 섬들을 잘 발굴을 해서 주민들도 이제 여기 안 떠나고 살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도 들어와서 좀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2개의 섬이 이제 선정이 될 거라고 들었는데 가장 먼저 어떤 섬이 선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남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례인데 21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왜 이 사업에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가 하면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3년에 30억이면. 그런데 이제 마을 속으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마 유사의 일의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 거라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계세요. 그동안에 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도서개발 사업이나 최근에 하고 있는 어촌 뉴딜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업은 살고 싶은 섬 사업은 철저하게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운영하게끔 뒷받침하는 좀 섬세하고 디테일 넘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주민들이 익히 들었고 계속해서 문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섬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첫 번째 시작하는 섬 2개에 대해서는 기대가 좀 큽니다. 심사숙고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진행했던 어촌 뉴딜 300 사업과 그리고 도서 종합개발 사업과는 이게 그럼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별도로 되는 걸까요? 연계를 필수로 하면 더 좋은 게요. 1차적으로 여행자들이 좀 안전하게 오가기 위해서는 필수로 방파제나 무량작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아주 좋은 형태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어촌 뉴딜 300 사업까지 들어와 있다면 그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서 좀 힘든 곳도 있는데 그러면 시너지 효과는 더 많이 나겠지만 또 그 2개 다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는 섬이라도 오히려 그 섬의 원형질에 가까운 그런 재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대표께서는 도가 추진 중인 살고 싶은 섬 각국의 사업 일부를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시행을 하고 계신 셈이잖아요. 네. 오늘이 경남도 섬 각국의 관 전문가와 또 민간 전문가가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관에 좀 제언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동안 섬 살리기를 통해서 다행히 도섬과 통영 만지도를 성공시켜서 참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지금 섬 경영과 섬 회생이라는 데도 방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섬 관광의 관련 정책들을 보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걸로 얘기되어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 개선 사업 또는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이렇게 좀 기속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어촌 체험마을이나 정부화 마을 뉴딜 사업 이런 게 사실은 좀 2, 3년만 지나면은 정책이 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고요. 한 5년이 지나면은 지역 주민들의 섬 주민들의 소득 또는 수익 사업으로 기속되는 게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통영 만지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출렁다리라는 그런 관광 호재 상품으로서 일정 부분 관광객이 많이 증가를 하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유사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감소 추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섬 경영, 우리나라의 섬 관광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 다행히도 국내 최초로 바다에 셔틀십을 만들어서 가고 싶은 섬에 머물지 않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섬으로 제가 만들어냈고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섬의 먹거리나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투자 입주를 통해서 관광섬이 아닌 여행섬으로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섬장 캐릭터로 만들어서 마음산업을 연계시키면서 관광객들이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결과 젊은이들이 다시 기여를 하고 살고 싶은 섬으로 되면서 섬 주민들이 2018년도 17가구 26명에서 23가구 34명으로 늘어나는 성공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적인 모델이 이제 섬 주민과 이용객들 모두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아름다운 섬 또는 찾고 싶은 섬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경남에서 섬 경영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섬 관광 유람선을 운행하시면서 주민분들과도 참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도 이번 사업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셔서 우리 대표님께서 뭔가 소통 창구 역할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안정된 주민들은 관광객이 더 이상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생업을 하기 위한 분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그런 바람들이 있어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 또 새로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왔던 기존 주민과 새로운 주민과의 갈등, 또 관광객과 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섬 관광의 성공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섬에 가장 적절한 그 유입 인구가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통영 만지도 같은 경우는 연간 10만 명 이내로 하게 되면 교통 시스템도 관광객의 수준에 맞추고 섬 주민들의 소득도 일정 부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아름답게 좀 즐기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답안을 찾아내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섬 관광 성공 모델이라는 그걸 축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지도의 평가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기존 주민들이 일정 부분의 그 섬 가꾸기나 이런 거로 해서 향유보다는 소득에 손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미숙 보좌관께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고 더구나 젊은이가 머물고 싶은 섬이라면은 이게 관광 산업에서는 참 좋은 측면 아닐까 싶은데요. 경남도의 섬 가꾸기 방향이 어떤지 또 앞으로의 정책성이 어떻게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 전부 다 지금 이제 부르짖고 있잖아요. 섬뿐만이 아니라 뭐 농촌이나 어촌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꼭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고 봐져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없고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제가 섬 이 사례를 많이 가서 보고 왔었는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다들 젊은 친구들은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하고 대신에 지금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죠? 65세입니다. 네. 예. 그 대신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나는 제2의 인생 2막은 섬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팍팍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섬하면 보통 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섬에 숲이 있고요.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갱번이라고 부르는 해변이 있고 바다가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다 갖추어진 곳에서 네. 인생 2막을 하고 싶다는 분들의 그런 소망을 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네. 저는 섬 관광이라는 말에 사실 동의를 잘 하지 않는데 섬은 이제 육지에서 바라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 헌법 제3조가 지시하는 우리나라 영토이고요. 그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회복지, 교육 이런 시스템적인 서비스가 거의 가닿지 못해요. 그렇죠, 예. 뭐 최근까지도 뭐 맹장염 걸려서 복막염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타는 모든 지하철, 배, 비행기까지 전부 다 교통인데 배는 아직 교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발이 많이 묶여 있고 안개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섬 주민들은 거의 고립되고 이런 삶의 불안정, 생활의 불안정이 저는 가장 우선 시급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섬을 관광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이제 섬을 좀 보살피고 돌아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 나머지 결과를 가지고 생태 여행지로 가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 두 분의 조금은 다른 상충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섬을 조금 더 아끼고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의 그런 의견이 같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표님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경남도 윤미숙 섬가꾸기 보좌관 오용환 대표와 함께 경남도의 섬가꾸기 정책과 방향성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가고 싶은 33개 섬 중 경남의 9개 섬이 선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올해뿐 아니라 내후년에도 또 9곳뿐 아니라 더 많은 곳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